안녕하세요. 아사나 지도법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리브리따 파르스보 코나사나입니다. 자, 먼저 바른 정렬과 바르지 않는 정렬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바른 정렬 먼저 보여주시겠어요? 한쪽 무릎을 구부리고 내려간 상태에서 충분히 상체 회전을 도와준 다음에 준비가 되면 무릎을 띄우고 쭉 펼친 상태에서 한 팔을 사선 방향으로 쭉 뻗어줍니다. 일단 무릎의 각도도 너무 과도하게 무릎이 넘어가지 않았고요. 그리고 뒷발도 바닥을 밀어내는 힘을 같이 쓰면서 적절하게 균형감이 유지되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바르지 않는 정렬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첫 번째 유형입니다. 일단 이 내 신체 부위에 맞지 않는 보폭으로 준비를 해요. 그러면 올라왔을 때 골반이 과도하게 들리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상체가 충분히 회전되지 않았는데도 내가 억지로 손을 바닥을 짚으려고 한 상태에서 팔을 뻗었어요. 자, 그 상태에서 쭉 뻗은 팔을 보려고 하다 보면 명치가 밀릴 수도 있고요. 또는 명치가 밀리지 않기 때문에 호흡이 가빠질 수 있어요. 골반은 더 과도하게 많이 들리게 되겠죠. 나의 보폭이 충분히 벌어지지 않았다면. 자, 두 번째 바르지 않는 정렬 볼 건데요. 마찬가지로 보폭이 좁은 상태에서 자, 상체를 올라왔고요. 무릎을 펼치고 올라왔어요. 그 상태에서 지금 무게중심을 내 앞다리 쪽으로 과도하게 싣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무릎이 발목을 과도하게 넘어가고 강한 압박이 느껴지겠죠. 하중이 걸리는 만큼 무릎 관절에는 지금 무리가 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발목도 과하게 꺾여 있는 상태고요. 자, 그 상태에서 상체 회전이 충분히 일어나지 않았는데 손을 바닥을 짚고 시선을 쭉 뻗은 팔을 보려고 하다 보니 뒷목에 압박이 생기고 턱은 과도하게 들리게 되겠죠. 호흡도 그럼 짧아지게 됩니다. 네, 이번에는 이 파리브리따 파르스보 코나사나에서 상체 회전에 관여하는 근육을 좀 알아볼 건데요. 상체가 충분히 회전되지 않으면 이 동작을 할 때 바르지 않는 정렬로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상체에서 상체를 이렇게 회전할 때 관여하는 근육 두 가지 크게 있고요. 하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근 있죠. 복근의 4개의 레이어 중에 2개의 레이어가 바로 이 회전에 크게 관여를 합니다. 우리가 앞선 아사나 지도법 영상에서 아마 차근히 수업을 들으셨다면 이 복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거를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는 복습한다고 생각하시고 복근 두 가지를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자, 먼저 외복사근이 있고 내복사근이 있고요. 외복사근은 배 바깥 빗근, 내복사근은 배 속 빗근이라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바깥 빗근보다 속 빗근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이 불리고요. 결의 방향은 배 바깥 빗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선 방향 아래쪽으로 결이 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배 속 빗근 같은 경우에는 반대 방향으로 이런 방향으로 결이 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배 바깥 빗근 같은 경우에는 갈비뼈 아래쪽에 있는 8개의 뼈 5번부터 12번에서 보통 시작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시작해서 여기 가운데를 향해서 이 방향으로 이렇게 결이 나 있고 가운데 있는 백선에 끝난다고 보고요. 쭉 이 결대로 내려와서 여기 엉덩뼈 능선 앞쪽에서 끝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배 속 빗근 같은 경우에는 시작점이 아래에서 시작을 해요. 골반 능선 전체를 덮고 있다라고 보고요. 이 골반, 엉덩뼈의 능선 전체, 그리고 여기 허리 쪽, 등 쪽에 위치하고 있는 흉요근막이라고 하는 근막이 있어요. 그쪽에서 시작을 해서 이 방향으로 이렇게 결이 나 있어요.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갈비뼈 3개, 12, 11, 10, 이 갈비뼈를 이렇게 덮고 있다 라고 보고 있고 끝나는 지점은 그렇게 가서 백선과 위에 있는 갈비뼈 3개, 그러니까 아래쪽에 있는 10, 11, 12 갈비뼈에서 끝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결의 방향이 바깥 빗근, 배 바깥 빗근 같은 경우에는 이 방향이고 배 속 빗근 같은 경우에는 이 방향이겠죠. 그렇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사선 방향의 결을 좌우가 반대쪽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어떤 이 나선을 그리고 있고 이 나선이 수축이 되면 상체를 이렇게, 그리고 반대쪽은 이완이 돼야겠죠. 오른쪽에 있는 배 바깥 빗근과 왼쪽에 있는 배 속 빗근이 같은 라인, 나선형을 만들고 이쪽이 수축을 하면 상체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틀겠죠. 그러면 반대쪽에 있는 내 왼쪽
배 바깥빗근과 오른쪽 배 속빗근은 길게 이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기량작용을 하면서 상체를 회전하는 데 관여를 하는 근육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우리가 살펴봤던 상체 회전에 관여하는 배 바깥빗근과 배 속빗근, 그 근육들을 이완하는 동작 같이 해볼 건데요. 자, 먼저 누운 상태에서 진행해 봅니다. 무릎을 구부리고 이 하체를 상체 쪽으로 들어서 무릎을 90도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고관절도 90도로 접을 수 있도록 자세를 유지한 상태에서 양팔을 수평 방향으로 펼쳐서 안정감에 도움을 줍니다. 그 상태에서 천천히 양쪽 무릎을 한쪽 방향으로 쓰러뜨려 주세요. 자, 지금 우리가 하체를 움직이고 있지만 사실은 하체가 움직이는 과정에서 상체가 회전하는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설명했던 배 바깥빗근과 배 속빗근이 지금 이완되고 있고요. 이번 케이스의 경우에는 오른쪽에 있는 배 바깥빗근과 왼쪽에 있는 배 속빗근이 이완되고, 왼쪽에 있는 배 바깥빗근과 오른쪽에 있는 배 속빗근이 지금 수축되고 있는 상태겠죠. 자, 이번에는 반대쪽으로도 한번 이동을 해볼 거고요. 자, 반대쪽 배 바깥빗근 그리고 배 속빗근이 이완되고 있습니다. 오른쪽과 왼쪽을 비교해 볼 수 있겠죠. 자, 이 누워서 하는 상체 회전을 도와주는 예비 아사나를 할 때 무릎과 고관절의 각도가 90도를 유지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만약에 이 90도가 아닌 더 좁은 각도로 이 고관절과 무릎 각도를 변형시켜서 회전을 하게 되면 회전의 축이 요추, 허리뼈로 바뀝니다. 허리 쪽은 회전의 가동력이 흉추보다, 등뼈보다 충분하지 않은데 과도하게 허리를 써서 회전을 하다 보니까 무리를 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자, 이번에는 무릎을 너무 과도하게 펼치고 고관절의 각도도 90도보다 더 커지는 경우, 이런 경우 회전을 하게 되면 회전의 축이 흉추가 아닌 흉추보다 더 위쪽으로 목에 가깝게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충분히 우리가 흉추를 축으로 두고 회전해야 되는 가동성을 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누워서 하는 회전을 돕는 예비 아사나를 할 때도 무릎 각도 그리고 고관절의 각도를 유의하셔서 예비 아사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방금 전에 언급했던 우리 회전근들을 이완하는 동작을 같이 해볼 건데요. 수축되어 있는 회전근들이 자세의 정렬을 무너지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러면 수축된 근육들을 이완해주는 동작을 해주면 되겠죠. 우리가 앞에 진행한 아사나 지도법 시간에서 이미 이 회전근들을 언급을 했었고, 그리고 그 근육들을 이완하는 동작들도 같이 알아봤었는데요. 오늘은 좀 새롭게 의자에 앉아서 할 수 있는 방법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자에 바른 자세로 앉아 주실 거고요. 한 다리를 무릎을 접어서 이 복사뼈가 반대쪽 허벅지 위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이 다리의 위치는 너무 뒤꿈치가 내 몸통 가까이 오지 않도록 가능하다면 조금 멀리 두시는 게 좋고요. 더 가능하시다면 무릎 끝까지 발목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훨씬 자극이 크실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상체는 반듯하게 세우고 양손은 한 손은 발목, 한 손은 무릎에 올린 상태에서 자, 내쉬는 호흡에 상체를 고관절을 축으로 접으면서 내려갑니다. 그러면 올라간 다리 쪽에 있는 엉덩이 측면 회전근들이 타겟을 받아서 엉덩이 측면에 있는 회전근들이 충분히 자극을 받을 수 있어요. 네, 우리가 한번 측면에서도 볼까요? 한 다리를 올리고 정강이의 위치 확인하신 다음에 상체는 무너지지 않도록 반듯하게 세운 상태에서 등, 허리를 척추의 정렬에 맞게 세운 상태에서 고관절을 축으로 상체를 기울여 줍니다. 그렇죠. 자, 자극이 느껴지면 거기서 머물러서 호흡을 할 거고요. 괜찮으시다면, 자극이 익숙해진다면 조금씩 더 자극을 높일 수 있도록 상체를 더 숙여서 내려가 보세요. 자, 충분히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나의 오른쪽과 왼쪽 엉덩이 측면에 있는 근육, 볼기근을 포함해서 나 회전근까지 타겟해서 이완을 해줄 수 있을 거고요. 오른쪽 왼쪽을 비교해서
더 많이 수축되고 자극이 큰 곳을 더 많이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밸런스가 맞춰지겠죠. 자, 이번에는 우리가 내 몸에 맞는 바른 정렬을 좀 찾아보는 시간인데요. 좀 더 쉬운 동작을 통해서 내 몸에 맞는 바른 정렬의 아사나를 찾습니다. 자, 먼저 뒷다리에 무릎을 내려놓은 상태에서 대기를 할 거고요. 블럭을 준비합니다. 블럭은 내 앞으로 뻗은 다리의 발날 안쪽에 위치를 하게 할 거고요. 이 블럭의 높이를 높인 상태에서 시작을 해보세요. 자, 손을 짚고 그 상태에서 상체를 최대한 회전하면서 자, 한 팔을 뒤로 뒷짐을 지면서 가슴을 활짝 열어주실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준비해 보시고 가능하시면 뒤쪽에 있는 무릎을 떼서 자세 완성을 한번 도와줍니다. 자, 여기서 더 가능하다면 블럭의 높이를 낮추면서 조금씩 손이 바닥에 닿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 블럭의 위치는 우리 본래 정렬인 발날 바깥쪽에 위치하는 게 아니라 먼저 안쪽에 위치해서 상체가 충분히 회전되지 않아도 내 몸에 맞는 정렬을 찾을 수 있게 도와준 거고요. 자, 거기서 더 가능하다면 이제는 블럭을 빼고 진행을 해보면 되겠죠. 자, 먼저 발날 안쪽으로 손을 짚어서 상체를 충분히 회전시켜 보실 거고요. 그 상태에서 무릎을 떼고 뒷다리는 무릎을 쭉 펼쳐줍니다. 상체를 충분히 회전했을 때 괜찮다라고 한다면, 자, 이번에는 다시 돌아와서 손을 발날 바깥쪽으로 위치한 다음에 손을 그냥 바닥에 두는 게 아니라 가슴 앞에 합장을 한 상태에서 충분히 팔꿈치로 허벅지를 밀어내면서 상체를 회전해 주세요. 자, 여기서 가능하시다면 뒤에 있는 무릎을 떼서 무릎을 쭉 펼쳐서 띄울 거고요. 자, 거기서 조금씩 익숙해지면 이제 한 손은 바닥에 두고 반대 손은 사선 방향으로 쭉 뻗어서 자세의 완성을 돕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파리브리타 파르스보코나사나 알아봤습니다. 파리브리타 파르스보코나사나에서는 뭐 여러 가지 근육들이 관여하겠지만 저희가 이 상체 회전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봤었는데요. 흉추를 축으로 회전이 일어날 거고요. 이 흉추는 회전에 적합한 구조입니다. 근데 이 골반은 그대로 두고 상체를 회전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척추가 가지고 있는 가동 범위를 최대한 이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요추 쪽에서는 회전이 거의 일어나지 않고 미세하게 일어날 거고요. 골반은 고정되어 있어야지만이 자세의 완성도가 높아지는 동작이기 때문이죠. 자, 내 몸에 맞는 너무 애쓰거나 너무 억지를 부리지 않는 내 몸에 맞고 지속 가능한 건강한 아사나를 하시기 바랍니다.